자,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 이제 공통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통근에 대한 개념, 이제 공통근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활용 예제, 한 2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근을 지배하는 대원칙, 이제 기본 핵심 개념이 뭐냐면, 얘는 지금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우리 앞에서 인수정리를 배웠고,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과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입시 수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테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공통근도 이 핵심은 이제 인수정리입니다. 자, fx가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두 방정식이 x는 알파라는 공통근을 갖는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 fx에서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요 gx에서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fx와 gx라는 아이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몫이 qx,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요 gx라는 아이도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얘도 이제 q2x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방정식을 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화살표에 들어가는 개념이 자 인수정리인 거죠. 이런 인수를 fx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gx도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자, 이게 인수정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fx랑 gx를 한번 빼보도록 하죠. 요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본다면, 자, fx-gx는 x-알파라는 인수를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q1x가 될 거고, 여기는 q2x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 있겠습니다. 얘가 자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전히 뭘 갖고 있죠? 두 식을 빼더라도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fx는 x-알파를 갖고 있습니다. gx도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죠. fx랑 gx를 빼더라도 여전히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두 식을 더하더라도, 자, 이렇게 더하더라도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이제 q1x 더하기 q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는 0 이렇게 되겠죠. x-알파라는 인수를 여전히 갖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fx, gx가 x는 알파라는 공통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fx와 gx는 x-알파, x-알파라는 공통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fx, gx를 빼던지 fx, gx를 이렇게 더하던지 여전히 x-알파라는 공통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공통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x-알파라는 공통 인수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gx 또는 fx 플러스 gx가 여전히 이렇게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알파이던지 또는 q1x랑 q2x가 같던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 q1x와 이 q2x가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q1x와 q2x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fx와 gx가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 fx와 gx가 일치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 gx를 우리가 빼면 x는 알파라는 근을 갖던지 또는 fx, gx가 일치해서 0이 되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전히 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용해서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1번인데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자, 얘와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과 그때의 공통근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x제곱 2x 플러스 k는 0. 자, 이 두 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죠. 그럼 두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빼면 자, x제곱 없어질 것이고 x-2의 x 플러스 2-k는 0.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k-2로 묶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x-1은 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두 식이 0이 되려면 자, 첫 번째 k는 2가 되던지 자, 두 번째 x의 값이
1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k가 2가 되는 의미가 뭐냐면 요게 이제 요 두 식이 두 방정식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k 대신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것을 뭐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자, 1번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 자, 이렇게 되고 밑에 것도 x제곱은 2x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두 식이 자, 일치하게 되겠죠. 만약에 k가 2라면 1번식과 2번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공통분이 두 개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허근을 얘는 공통분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1번 조건은 문제 조건에 맞지 않고 자, x가 만약 1이다. x가 1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통분 1을 갖는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1을 자, 1번식과 2번식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에 대입하면 1 더하기 k 더하기 2는 자 0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k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2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2 더하기 k는 자 0, 얘도 여전히 k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k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자 1번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자 2번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1번식은 x 마이너스 2 자, x-1은 0, 2번식은 x 플러스 3, x-1은 0.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공통분 x는 1, x는 1을 공통분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 맞는 정답을 구한다면 공통분을 갖도록 하는 k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공통분은 x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두 식이 공통분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라. 그렇다면 요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k는 0, 2x 마이너스 5k는 0. 자, 요것도 공통분을 갖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공통분을 갖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식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하죠. 두 식을 더하면 얘는 2x 제곱이 될 것이고 자, 플러스 k-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x가 되고 자 플러스 5k와 마이너스 5k는 사라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한다면 플러스 kk 마이너스 6x는 0. 자 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은 0. 자 공통분이 x는 0이 되든지 또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자 x가 만약에 0이다. 이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k 값이 뭐가 되죠? 자, k도 0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문제 조건에서 k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조건에 맞지 않고 x가 3일 때 k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식에 3을 대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정리한다면 자 2k 마이너스 3은 0. 그러므로 k는 자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도 결과는 같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5k는 0, 3k, 5k, 마이너스 2k는 자 마이너스 3. 그러므로 k는 여전히 2분의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가 2분의 3이라는 값을 가지면 이 두 식은 x는 3이라는 공통분을 갖는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공통분에 관련된 개념과 이제 활용 예제를 풀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정방정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